지금 심각한 위기 직면에 있다고 다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기 여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대전환기에 있는 것은 사실이죠. 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저는 민통선 바로 앞에 콩밭 안에 있는데요. 이 옆에는 다 익어가는 벼들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곧 열매를 맺은 이 존재들은 어떤 냉겨와 있을까요? 그리고 열매를 맺은 다음에 이들은 죽는 겁니까? 가을도 서서히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은 죽습니까? 단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생을 다하고 죽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란 관점에서, 거시적 관점에서, 그리고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은 새롭게 도약하는, 새롭게 소상하는 그 전 단계에 해당하거든요.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붕괴로 볼 것인가? 소생으로 볼 것인가?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계는 붕괴와 소생이 같이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인식 못하거든요. 특히 나라, 문명은 분명히 붕괴가 있고 그리고 완전한 파괴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다시 소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늘 두려워합니다. 문명이 붕괴되지 않을까? 또는 삶이 붕괴가 되지 않을까? 나라가 붕괴되지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사의 이론이기 때문에, 또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붕괴와 또는 파멸의 과정이 있는가를 잘 알거든요.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걱정을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붕괴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다시 여기서 재도약해서 소생하고 더 발전할 수가 있는가? 이게 제 관심입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원란 폐망의 일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느 집단에도 예외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식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역사학자 입장에서 이런 붕괴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대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가는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한반도 멸망론이라는 주제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도 제가 이미 그 이론을 전개했고요. 그리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한반도가 멸망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때 한반도 멸망은 우리 민족 전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적인 사고, 한반도적인 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없애버리고요.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주장했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가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제기했던 문제들은 점점 더 심화가 되고요. 또 일부에서는 새로운 문제점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주장했던 내용들은 오늘 다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말씀드리죠. 한국 사람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현재 우리 한국의 문제점이 무엇일까? 우리 사회 문제점이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비판적으로 봅니다.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얼마나 될까? 그만큼 한국 사회는 특히 이런 면에서 문제점이 있는데 정신적인 사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탐욕스러워요. 그리고 때로는 광기도 보이고요. 그리고 상식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저의 이런 주장에 반발할 수 있겠는데 물론 그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하는 제 세대라든가 제 아래 윗세대를 보면은 상당히 많이 오염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붕괴가 무엇인가, 그리고 소생, 부활이죠. 이것이 무엇인가를 학문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는 소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문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명은 늘 붕괴하고 소멸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물론 긴 역사 과정 속에서 그리고 지구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문명도 영원히 생성하고 영원히 재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늘 언제 붕괴가 될까, 언제 파괴가 될까 불안감을 갖고 있죠. 모든 존재물들은 영속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존속하고 싶어하는 본능을 갖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인간은 더더군다나 언젠가부터 인식한 이유겠죠. 모든 자연 존재물처럼 자연스럽게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요. 끝없이 자기 생명, 시간을 연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더더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신의 존재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위안하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도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문명의 붕괴는 필요합니다. 붕괴돼야지 새로운 힘을 갖고 활력을 갖고 신선한 힘과 그리고 새로운 논리, 방법을 가지고 새롭게 또 거듭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늘 궁금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인류 문명뿐만 아니라 제가 속해 있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도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붕괴하고 파멸하고 소멸 했는가를 알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적어도 70대 이상 되는 분들은 6.25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나이 든 분들은 일제시대 때를 일부 경험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처참한 붕괴고 파멸이었습니까? 언제든지 이런 일은 재현될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들어서 저는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될까? 한국사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한국은 붕괴될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답변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답은 있을 수가 없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붕괴의 위험성을 생각하고 대안을 제시해 놓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한국은 정말 많이 문제가 있다. 이를테면 붕괴는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외적인 붕괴가 있어요. 나라의 주권을 상실한다든가 아니면 전쟁에 의해서 파괴된다든가 아니면 문명 자체가 절단나고 도륙된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내부 문제도 심각하다는 겁니다. 내부의 문제점에 의해서 붕괴됐다는 주장들이 아주 많아요. 오늘은 들판에서 즉석 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정식으로 강의를 하면 그 이론들을 차근차근히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고조선 문명권이 왜 붕괴했는가를 그 저서 속에서 마지막 장은 붕괴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 많은 학자들이 얘기한 붕괴 이론들을 소개했고요. 그리고 제 관점에서 붕괴를 정의를 했고, 그리고 원조선의 마지막 장인 유만조선이 어떻게 붕괴했는가를 분석한 것이거든요. 오늘은 붕괴에 관한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초기 단계부터 붕괴에 대한 그 위협감을 느꼈거든요. 굉장히 불안했던 겁니다. 적어도 3만 년 전을 전후한 시기부터 인간의 예술품이 등장하는데요. 거기서는 암각화라든가 또는 흙으로 만든 인형이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역사에 대한 해석, 우주에 대한 해석, 그리고 붕괴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석기 시대에 오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인식하게 되는데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인간은 신석기 시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삶과 죽음의 문제를 확실하게 인식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석기 시대의 특징은 말 그대로 신석기의 사용이 아니라 농경 문명의 시작이거든요. 인간은 농경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생명체들이 살고 그리고 죽고 다시 소생한다는 것을 확실히 자각하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손을 통해서 이런 기타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들의 생명을 관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아, 영생할 수가 있구나. 그렇다면은 인간은 새로운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영생을 하고 싶다. 어떤 식으로 영생을 해야 될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개체적 존재로서는 영생이 불가능하거든요. 자연계의 거대한 질서 속에서는 영생이라는 것이 가능하지만 개체적 존재로서는 영생이 불가능하니까 신의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반적인 생명을 연장하는 수단으로서의 의학의 발전부터 또는 더 많은 식량 획득 등 아주 많은 일들을 시도해 온 겁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전 인류가 붕괴에 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업혁명이 이미 어느 정도 성숙해졌고요. 그 문제점도 드러났고 자본주의의 문제점도 드러났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한계라든가 또는 잔혹함이라든가 또는 부당성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전 지구대로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본격적으로 인간의 본질, 역사의 의미, 그리고 문명의 붕괴 이런 것들을 논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알고 계신 슈펜글러의 서구세의 몰락이라든가 그리고 유명하죠. 토인비의 역사 연구는 바로 그런 인류 문명의 붕괴를 다룬 겁니다. 그런데 이러고만 해도 괜찮아요. 조금 더 오게 되면 더 달라지게 되죠. 1914년에 발생한 사건이 뭡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거든요. 월드워. 전 세계가 전쟁의 도가니로 휩쓸려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정신을 못 차려서 2차 세계대전이 또 발발해서 상상할 수만큼 전 지구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상태로 들어간 거죠. 인간은 경악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앵글리 영맨이라고 그랬어요. 젊은 환한 세대들이 등장을 하면서 기성세대를 마구마구 공박한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삶이 무엇인가, 실존이 무엇인가, 이게 실존주의예요. 그리고 파괴하자, 모든 기술을 파괴하자, 이게 다다이즘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이를테면 비트 제너레이션, 치구, 그 다음에 히피라는 사실은 어원이 불분명한 새로운 문화운동 또는 사상운동, 문명운동이 일어나서 그 여파가 사실은 지금까지도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20세기 말
특히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인간은 미중 위의 사건을 접하게 돼요. 테크놀로지가 발전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IT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BT가 들어가죠. 거기에 NT까지 들어가죠. 전혀 인간의 사상, 인간의 가치관과는 별개로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상태로 돌입하고 이제는 아무도 잠시 후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지금 파워 게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뉴 그레이트 게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죠. 말 그대로 문명의 질 자체가 변하는 상태에 오는 겁니다. 인류 전체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문명의 붕괴의 요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붕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을 취해야 될까 살펴보고 다음 단계는 우리 민족사 속에서의 문명의 붕괴와 그리고 소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명의 붕괴 요인만 잠깐 말씀드리는데 문명의 붕괴에는 다른 어떤 것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부적인 문제, 두 번째는 바깥적인 문제. 근데 실질적으로 바깥 문제가 더 큽니다. 바깥 문제, 문명의 붕괴에 관한 것인데요. 문명의 붕괴에 관해서 연구한 학자 중에서는 조제프 테인터라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 이름은 The Collapse of Complex Society인데요. 번역을 문명의 붕괴를 했습니다. 한 150여 명에 달하는 문명 붕괴론자들의 의견을 전부 다 종합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11가지로 규정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내외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외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자연의 문제입니다. 자연 재앙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비슷한 거겠지만은 여러 가지 자연 현상과 연관된 겁니다. 식수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온도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태풍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토사의 문제까지 이토록 대부분이 자연과 연관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꾸준히 계속되니까 이런 것들이 발전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생태운동, 환경운동까지 연결된 겁니다. 레이첼 카슨이라든가 그리고 총균세, 제럴드 다이아몬드죠. 또 한 가지가 내부적인 문제인데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은 외부 세력의 충격에 의해서 국가라든가 또는 문명이 파멸되는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를 빼놓고는 내적 문제 중에서는 의외로 인간의 정신이더라고요. 이를테면 도덕성의 상실이라든가 아니면 적극적인 의지의 상실. 저는 사실은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어떻게 도덕성의 상실이라든가 또는 적극적인 의지의 상실이 문명의 붕괴로 연결될까? 그런데 모든 문명론자들은 다 그것을 주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현재 한국 사회를 보면서 더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는 엄청나게 외적 성장을 한 것은 분명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GDP 대비 전 세계 10에서 12위로 왔다 갔다 하는 형국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분 모두가 인정하다시피 엄청나게 갈등이 심각하고요. 그리고 도덕성의 상실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밖에도 얼마나 내부의 갈등이 심각합니까? 그렇다면 이런 문명의 위기 상태에 이렇게 내적으로 갈등이 심각하다면 우리는 컬랩스, 붕괴, 아니 심지어는 디스트로이, 파멸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마음에서 제가 늘 생각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바로 붕괴, 그리고 파멸, 그리고 소생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당대적 존재로서의 행복도 가능한 한 많이 누려야 되고요.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도 이 사회가 정말 제대로 정상적인 사회가 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붕괴됐던 많은 부분들은 다시 소생시켜야 되고요. 파멸되고 파손된 것들은 치유해서 새살이 돋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